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9월 10일 추석날 인사드립니다. 추석 특집으로 궁금증 풀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궁금증 풀이. 자, 1부에서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포용을 해야 된다. 다시 끌어안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단 1%라도 가능할까? 지금 상황에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준석이 윤석열 대통령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약간 미묘한 그 뉘앙스 차이가 느껴집니다. 이전과 좀 다릅니다. 막 가처분 신청 처음에 막 하고 할 때 주호영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그때보다는 좀 톤 다운 되지 않았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좀 겁먹은 그런 모습이 느껴집니다. 그 전에 뭐 개고기, 양두구육, 또 법원이 처음에 가처분 신청하면서 법원에 막 호소를 하면서 뭐 절대자, 뭐 신군부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는데, 자, 그 이후에 상황이 좀 변했죠. 지금 경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접대 의혹,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 또 여러 가지 무고 이 혐의들에 대해서 경찰이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연휴가 끝나면 14일 날 경찰에 불려가야 되죠. 상당히 지금 좀 겁먹은 상황 아닌가. 또 하나 28일 날 윤리위원회,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열려서 추가 징계면 제명입니다. 그렇게 하니 상당히 지금 좀 코너에 몰리면서 겁먹은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공격을 한다고 하는데 뉘앙스가 달라지는 것이죠. 묘하게 저는 그 행간을 계속 읽었는데 묘하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시 SOS를 치는 일종의 추파를 던지는 그런 멘트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 지금 추석인데도 막 보도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준석이 뭐 신동아와 인터뷰를 해서 그것이 또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거기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딱 주목한 대목은 이런 겁니다. 자, 이준석이 뭐 공격을 하면서 윤핵관, 소위 자기가 이름 붙인 윤핵관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자기를 구해달라는 그런 신호를 좀 보내는 멘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전에 당대표 건의는 무조건 지켜줬어야 한다. 자기 건의를 좀 지켜줬어야 된다. 윤핵관이 자기를 막 공격을 할 때, 자, 그런 식으로 좀 하소연을 하는 이런 뉘앙스의 말도 했고,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술자리를 안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저녁 술자리에서 당대표에 대해 이 XX, 저 XX, 그렇게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에 본인이 뭐 기자회견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 그 건성동 문자를 통해서는 내부 총재라는 당대표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사석에서는 본인이 방송에서 그대로 이야기를 했죠. 전 국민이 듣는 데서 나에게 이 새끼 저 새끼 한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전 국민이 듣는 데서 다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해놓고 지금은 술자리에서 당대표에 대해서 뭐 이 XX 저 XX 했다더라. 그래서 술자리 좀 안 가졌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은 완전히 본인이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 완전히 등을 돌렸다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겠죠. 뭐 더 강하게 이야기했을 텐데 술자리를 안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건 일종의 지금 추파를 던지는 겁니다. 추파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소개 들었죠. 그 전에 며칠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달걀 발언이 있었죠. 달걀 발언도 자세히 뜯어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SOS를 치는 그런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을 품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품기는 뭘 품나? 내가 무슨 달걀이냐? 이준석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돌아버린다. 모멸적이다. 품는다는 것은 주종의 관계가 있죠. 한쪽이 한쪽을 아량을 베풀어서 품어주는 거죠. 자, 품는다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사자성어로, 이준석의 말입니다. 사자성어로 결자 해지. 묶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
품는 게 아니고 풀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풀어야 한다. 내 문제를. 완전히 등을 돌리고 나가는 그런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죠. 품기는 뭘 품느냐. 이 상황에서는 그런 말을 하기보다 예를 들어, 이준석의 말입니다. 이준석이 예를 들어 국정의 동반자로 손을 잡는다든가 인정한다. 이런 상호관계 설정에 대한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굳이 품는다. 이 표현은 당대표까지 지낸 사람에겐 굉장히 모멸적이다. 자, 품는다 하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인정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국정의 동반자로 손을 잡겠다고 하든가 이런 방법이 있으면은 내가 못 이기는 채 하고 할 텐데 이 이야기죠. 품는다는 말은 하지 마라. 자, 끝까지 이 동등한 관계 비슷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 대선 때 2번이나 가출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에까지 찾아가서 이렇게 이 손을 잡아주고 또 국회의원총회장에서 탄핵 일보 직전에 갔는데 가서 구출해주고 자, 그런 것을 지금 다시 바라고 있는 겁니다. 은근히. 그리고 이준석도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품는다는 것은 묶은 사람이 푸는 방법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을 이렇게 묶었는데 이 묶었다는 건 결국은 뭐 윤핵관, 본인이 이야기하는 윤핵관의 말을 듣고 권총동 원내대표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뭐 체리 따복 뭐 이 이야기 계속적으로 이준석이 하고 있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 이 결자 해지를 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나를 향해서 손을 잡자라고 하든지 아니면 국정의 동반자로서 뭐 인정한다라고 하든지 이런 방법이 많이 있는데 왜 자꾸 품는다고 하느냐. 일종의 투정 비슷하게 하면서 SOS를 치는 겁니다. 지금 본인이 당장 이번 달 9월 달 안에 경찰에도 불려가야 되고 윤리위에서 나가서 제명위기에 처했으니까 자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내 손을 좀 잡아달라 이 하소연을 지금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읽습니다. 이준석의 말 중에서. 그래도 본인 또 일부 지지층, 국회 일부 지지층을 의식을 해서 계속 뭐 공격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뒤로는 이렇게 슬그머니 좀 내 손길 좀 잡아달라. 이런 뉘앙스의 말들이 최근에 며칠 사이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 소환 통보 받고 나서 또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윤리위를 열어서 추가 의결을 하는 그 상황이 되니 본인이 바짝 달았죠. 몸이 달았죠.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준석을 또 품을까? 대선 때 그렇게 당해 놓고 또 품을까? 그래서 형식이 어떻든 품든지 뭐 국정 동반자로 인정을 하든지 뭐 악수를 하든지 뭐 이 가능성 단 1%라도 남아있을까? 저는 최근의 기류 뭐 그전 거는 놔두고 최근의 기류만 봐도 그럴 가능성은 제로다고 봅니다. 다시 품을 가능성 제로다. 자, 한 3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 비대위원장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가처분으로 직무정지 당하고 나서 새 비대위원장 당헌 당규로 거쳐서 새 비대위원장을 인선을 했죠. 그 과정에서 박주선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 박주선 전 의원이 그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했던 유력했죠. 그런데 몇 시간 만에 바뀌어버렸습니다. 자, 바뀌었는데 바뀌는 과정에서 저는 분명히 윤심이 작용하지 않았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상황에서 당 문제에 수수방관하면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뭐 직접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하라 마라 할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공감되는 형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당에 대통령실에 정무수석실이 있으니까. 그래서 박주선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원래 민주당 출신이고 호남 출신이고 해서 또 안에 좀 반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주선으로는 이준석을 상대하기 좀 벅찰 것이다. 이런 판단도 했겠죠. 그래서 발탁한 사람이 정진석입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 아시다시피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정치권에 진입을 할 때 다 다리를 놔주고 친중계를 형성해주고 그렇게 했던 중진위원이죠. 그 정진석을 핵심 측근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장제원이나 권성동과는 또 다른 의미로 일종의 정치 길잡이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60년도생 같은 동갑이고 부여의 사실상 뭐 고향 친구나 동년배
자, 그런 돈독한 관계인 정진석이 비대위원장이 앉았다는 것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친정체제가 비대위에 들어섰다. 이렇게 본다면은 이것은 이준석가 끝까지 대응을 하겠다. 이준석이 또 뭐 비대위에서 뭐 가처분 신청을 내고 하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대응을 해주겠다. 맞대응해주겠다. 그래서 그 간판으로 정진석을 내세운 겁니다. 정진석은 아시다시피 이준석과 구원도 있죠. 그때 우크라이나 이준석이 갔을 때 그것은 자기 정치다. 또 혁신위원회도 자기 정치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다가 또 봉변을 당하는 무슨 뭐 추태, 이런 뭐 새까만 정치 후배에게 그런 말도 듣고 했는데, 이번에도 이 비대위원장 되니까 이준석이 그 개 사진 2장을 올렸죠. 시박연. 그 사진을 올리면서 조롱을 하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진석을 앞장세운 것은, 이준석이 또 가처분 신청 냈죠. 그리고 또 나중에 또 낼 겁니다. 가처분 신청을 내더라도 끝까지 대응하겠다. 정권 차원에서 이거는 의지를 보였다고 봅니다. 정진석 체제가 들어선 것 자체가.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정진석이 이준석을 끌어안는 대리인 역할을 할 가능성은 저는 처음에는 어느 정도 이 윤심을 얻고 있으니 가능하다고 봤는데, 이후에 흘러가는 것을 보면은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정진석에게 새로운 임무가 맡겨진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이준석과 완전히 손절을 하고 그것을 책임지고 하라는 그런 막중한 임무까지 맡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진석 비대위원장, 신임 비대위원장의 말에 가시가 막 돋쳐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준석은 윤석열 정부의 퀄리티 스타트, 아주 좋은 출발에 회방을 놓고 방해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진석 새 비대위원장이. 그리고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일부에서 대화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가 이준석에게 전화할 생각도 없고 더는 대화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정진석이 처음에 비대위원장 맡았을 때는 그냥 형식적으로 했던 말 같습니다. 뭐 대화를 못할 이유가,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했는데, 딱 그 이후에 막 시박연 나오고 막 이런 과정, 그리고 또 대통령실과도 교감이 있었겠죠. 완전히 손절을 해버리는 이준석에게. 자,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준석을 윤석열 대통령이 품을 수 없습니다. 가장 또 품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준석이 네이밍을 하고 충돌을 하고 있는 소위 윤핵관, 이준석이 이름 붙인 윤핵관 두 사람을 사실상 손절했습니다. 장제원, 권성동인데, 이 두 사람이 핵심 측근 중에 측근인데, 이 장제원은 지금 이선 후퇴 선언을 했죠. 뭐 국회의원직은 그대로 갖고 있지만, 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자기 지역구가 있는 부산으로 스스로 또 하방을 해서 내려갔습니다. 부산에서 지역구 활동을 합니다. 지역구 사람들과 뭐 볼링 치고 이런 사진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자, 이선으로 물러났고, 권성동도 원내대표 자리가 내년 4월까지 임기인데 미리 물러났습니다. 이선 후퇴를 했죠. 자, 그 상황에서 장제원, 권성동을, 이준석과 충돌한 장제원, 권성동을 이선에 후퇴시켰는데, 다시 이준석을 품게 되면은 장제원, 권성동은 뭐가 되죠? 그러니 장제원, 권성동을 이선으로 내보냈는데 이준석을 품을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고 보고, 또 지금 대통령실에서 장제원, 권성동을 비롯해서 친윤 국회의원들이 꽂아놓은 뭐 행정관들 한 50명을 지금 솎아내는 작업을 했죠. 자, 그래서 모처럼 이 기강을 잡고 있습니다. 이 당과 또 내각, 그리고 또 이 대통령실 기강을 잡고 있는 이 상황에서 완전히 내부 기강을 흐트러뜨린 이준석을 다시 품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원점으로 돌아가죠. 자, 그래서 만일 이준석을 품으면은,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준석을 품게 되면은 그동안 이준석이 내부 총질을 하면서 적으로 돌려세운 사람이 상당히 많죠. 원래 본인과 가까웠던 가령 뭐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준석과 원래 이준석을 두둔하고 저번에 2번이나
가출을 했을 때, 대선 후보 시절에 가출을 했을 때 홍준표가 중간에 다리를 놔서 윤석열 후보와 서로 만나게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하다 이준석이 너무 소동을 부리니까 몇 가지 충고를 했는데, 거기서 또 이준석에게서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그렇게 2번이나 구해주고 했는데, 이준석이 홍준표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 홍준표는 막 이런 식으로 또 역공을 막 하고 했죠. 그래서 홍준표도 지금 이준석에게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끌어안는다, 이준석을. 그러면 홍준표 입장에서는 또 상당히 기분이 나쁠 겁니다. 그러면 또 적으로 돌려 세우는 거죠, 초기에. 그리고 가령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가 당한 주호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끌어안으면 상당히 황당해지겠죠. 같이 싸웠던 최고위원들, 배현진, 조수진, 이런 사람들도 만약에 지금 이준석을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화해를 한다고 하면은 중간에서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하나를 구하려다가, 이 지지층, 일반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준석을 끌어안으면은, 일반 지지자들 중에서도 상당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또 등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치인 안에서도, 여권 정치인들 중에서도 상당히 실망을 할 수가 있죠. 무엇보다, 지금 이준석을 끌어안아서 민심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분탕질을 치고 하는데도 그거 하나 정리하지 못하고 결국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에 가장 크게 악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이준석을 끌어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만에 하나 그렇게 끌어안는다면은 큰 위험 덩어리를 같이 안고 가는 거죠. 지금 이준석의 어떤 인성이나 이런 것은 거의 다 바닥이 드러나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 후보 때 2번이나 가출을 해서 그것을 포용을 했는데, 다시 이런 분탕질을 하는 이 상황을 또 지금 만약에 끌어안으면은 그 위험 덩어리를 그대로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자, 결론적으로 추석 특집으로 보내드리는 궁금증 풀이 2번째, 윤석열 대통령은 이준석을 끌어안을 확률이 단 1%라도 있을까?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 남은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